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작년 3월부터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경고를 수차례 내보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일부 시청자님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리고 당신 같은 유튜버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뢰가 가느냐? 그런 인상을 가지신 분이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왜 그렇게 김로벨TV는 우울한 얘기만 하냐 라고 지탄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경고를 보낼 때부터 작년 3월이죠. 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노력이라는 건 뭐냐? 버블이 붕괴되면 주식시장도 하락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주식 문외한입니다. 예전에 IMF 때 주식을 조금 샀다가 탈탈 털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식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지만은 작년 3월부터는 경제 위기를 경고하면서 제 스스로 거기에 대비하여 제 주장도 입증할 겸 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 수익률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21년 3월서부터 22년 9월까지 만 17개월이죠. 그 수익률은 73.56%입니다. 이 기간 중에 코스피 지수는 3,300에서 2,20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기간 중 우리나라 1,000만 가까운 개인 투자가들이 평균 20%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단순히 10% 20%의 수익을 올렸다면은 뭐 우연이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은 70%가 넘었다면 이건 운이 아니라 예측에 의해 거둔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KBIX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88.2입니다. 이것은 KBIX 최고를 기록했던 2021년 12월 말 91.6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명박 정권 때 KBIX의 평균 수치는 6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8.2라는 거는 그때에 비해서 거품이 한 50% 정도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죠. 이 거품은 주로 통화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지난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30일 영상인데 제 근황을 소개하면서 무직이지만 백수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뭐하고 지내느냐, 책도 저술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해외 방문도 계획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장기 계획으로 뭐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 못 드리고 한 2년이나 3년이면 그 성과가 나올 겁니다. 뭐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든 부정적인 성과가 나오건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신 대로 그 장기 계획이 바로 주식 투자로 제 예측과 경고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주식 계좌입니다. 거기에서 총 투자액이나 이익금 이 수치는 그래서 종목명도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보여드리지 않고요. 이 채널이 무슨 뭐 주식 종목을 소개하는 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2021년 3월 1일서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수익률이 67.61%입니다. 즉
계좌 장부 기준으로는 67.61%인데 제가 한꺼번에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불입을 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금 평균 잔고 기준으로 하면 112.50%입니다. 그리고 총 투자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투자 총액 기준으로 보면 73.56%입니다. 이걸 이제 공개한 이유가 9월 30일이 주말이면서 월말이면서 분기 말이기 때문에 실적을 정리하기에 좋은 시점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가 중에서 손실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공개하는 이유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측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거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저의 주장이 결코 허황되거나 또는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입증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2021년 3월서부터 2022년 9월까지 17개월 동안의 월별 수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시겠죠. 제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주가는 하락할 텐데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할 테니까 난 투자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손해봤다, 그렇게 입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올려서 예측이 맞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지만 주가는 오르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공매도를 한 건 아닙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죠. 주식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코스피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 겁니다. 이제 하락장에서 수익을 올린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셨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코스피 등락률이 있고 그 다음에 제 투자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에 그 달에 코스피는 4.8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익은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70, 그러니까 손실을 받습니다. 그 다음 달인 1월 달에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0.5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투자는 거꾸로 19.10% 이익을 본 거죠. 그런 식으로 특히 지난 6월에 보면 코스피는 13.15% 떨어졌는데 저는 29.77% 수익을 올렸고,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코스피는 12.81% 떨어졌는데 저는 28.52%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결국은 투자금 평균 잔액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112.5%의 수익을 올린 겁니다. 2020년 2월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졌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터졌을 적에 발생 직후에 그 전고점이 2200이었던 코스피 지수가 1400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3%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곧장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2021년 6월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인 3300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코스피 뭐 3,700 간다, 4,000 간다, 뭐 가즈아 뭐 그리고 10만 전자 간다,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전 세계가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은 유럽, 동남아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거리에 못 나오게 봉쇄를 하고 그러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영업이 전부 다 몰락하게 생겼다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통화량을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제대로 된 경제입니까? 당연히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2021년 9월서부터 투자금을 꾸준히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비관적으로 전망을 한 거죠. 그 와중에도 뭐 비투해라, 영끌해서 집 사라, 그렇지 않으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게 공공연하게 언론에 기사화돼서 나오고 전문가들이 방송과 유튜브에서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선전선동이 판을 치던 시대였고 그 결과로 거기에 휘둘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결국은 저는 꾸준히 기다렸습니다. 작년 9월 이후로 저는 주식을 다 모아놓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4월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환율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거의 반비례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코스피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한 1,400원대 중반,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2200대 중반인데 이것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다. 즉 한 1800원 정도 돼서 환율이 코스피 지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전선동에 휘둘려 어떤 탐심을 가지고 시장을 보면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에서 벗어나서 어떤 중립적이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장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1년 반 이상 중기 투자는 했다고 봐야겠죠. 물론 그동안 제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국제 정세, 국제 경제에 대한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찍기 몇 시간 전에 한 전문가가 나와서 유명한 증권사의 간부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증시는 곧 반등할 겁니다. 이때부터 무조건 사세요. 어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달 전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앞으로 2년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사지 말라 그 얘기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말을 바꿔버립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관측과 논리가 있겠지만은 자, 이런 전문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말을 믿고 부화내동하다가는 정말 벼락거지 됩니다. 또한 이건 오늘 영상입니다. 강세론, JP 모간의 전향, 10월엔 저가 매수, 결국은 주식을 사라, 그런 어감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채널은 굉장히 유명한 채널입니다. 우리나라 유력 경제지에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과 다르게 이렇게 톤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10월엔 저가 매수. 여러분, 이분들의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면은
무조건 사세요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여러분 절대로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월서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월 평균 가구당 7,700원 인상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15,000원 넘게 추가 지출을 해야 되고 내년에는 40%가 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탈원전 정책을 필 때부터 전기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건 예견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싸게 공급하던 가스를 중단하니까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이 5배 이상 10배까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눈에 뻔히 보이는 걸 예견 못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개인회생 신청 절반 이상이 2030 B2족이라고 합니다. 산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2030 B2족이라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대출을 받은 것도 참 무모하지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빚쟁이를 다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 12월 말 2030의 빚 액수가 118조 9천억 원이었는데 2022년 4월 말 158조 1천억 원, 즉 그동안 39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32.9%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돈을 왕창 푸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빌려줬던 거죠. 저금리로.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거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낸 사람 따로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는 사람하고 1년 반 이상 이게 경제는 위기가 온다라고 주장한 저하고 어떤 사람의 주장에 신뢰가 더 많이 가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많은 요인이 있지만은 제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거의 남한 면적에 맞먹는 영토,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영토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에 합병하는 결정을 내렸고 러시아가 이걸 협약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쟁이 쉽게 끝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죠. 이게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다. 선진국이 모여있는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무슨 푸틴이 전술핵을 쓰겠다 이런 협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방법은 제시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산 손실을 막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